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백티계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네, 수요일 발표 예정인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심과 차익 실현 매물로 어제 미국의 3대 지수와 나스닥 선물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이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는 분석인데요.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살펴보면 3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실전 투자의 경험 여러분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실전 투자 백지계 승부에서는요, 여러분과 의견을 통해서 실전 투자를 경험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기존에 전화로 했던 방식과 달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자로 매수 혹은 매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샵 0082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익이 나시면 최대 5만 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 나스닥에 대한 전망 혹은 매수, 매도 의견 계속해서 샵 0082로 보내주시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를 성공 투자로 이끌어줄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는 차트 남자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개편된 프로그램의 차트 남자로 돌아오셨는데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자, 원래는 인생 트레이더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다시 차트 남자로 닉네임을 어떻게 바꾸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좀 나스닥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나스닥에 대한 추세 자체에 대해서 오늘 좀 긴밀하게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마스터님이 차트 남자로 돌아오시면서 더욱더 뭔가 활기차 보이시고 오늘 또 각오를 하고 오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 10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현재 나스닥 살펴보면요. 0.94% 하락한 13,23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이제 예상보다 고용지표가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해서 월요일에는 좀 우리 증시가 상승했는데 어제는 또 안타깝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죠.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나스닥의 방향성은요, 여러분들 일단은 시장 자체는요 유동성과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제 전일에 이제 아토마스터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이제 긴밀하게 좀 봐야 됩니다. 일단은 채권에 대한 매입으로서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미국이 경제가 성장하게 됐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중앙은행 측에서 이 자산 매입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매입을 축소를 하게 됐을 경우 자산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쉽게 말해서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유동성 축소와 이제는 우려감이 좀 생기는 거고 다시금 경제가 계속적으로 물론 이제 회복을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게 회복하는 게 아닌 이상은 다시금 유동성을 유지해줄 그런 이제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전일에 있었던 5월 7일이죠, 여러분들. 5월 7일 날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일단은 그 전에 발표되기 전에는 이제 예상되는 100만. 이 100만이 좀 넘어줘야 오히려 이제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오히려 100만을 훨씬 하회하는 그런 발표 수치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자산 매입 축소에 관한 거는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즉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 자체는요, 지금 오히려 축소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지금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유지해 줄 경우에는 다시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돼서 자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걸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부분이 생기면서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5월 7일 날에 정확히 그런 이제 예상보다 이제 부진한 결과가 나왔고 결국에는 반등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반등은 줬지만 이제는 전일에 따지고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도 어제는 이제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나스닥이 전일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저는 제가 판단해 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자산 매입이죠. 자산 매입 관련돼서 유동성을 풀어준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유동성을 고용 일자리 수가 오히려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로 인해서 유동성을 유지해준다는 얘기는 이미 확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일 이제는 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풀게 될 경우 앞으로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즉 인플레이션이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지금 위기감을 좀 조성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잠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죠. 10년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앞으로 물가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라는 이 기대치입니다. 이 기대치를 나타낸 수치인데 최근까지는 뭐 2.3%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가 자, 5월 7일 이후 발표 이후에 갑자기 좀 급등하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요. 파월 의장, 즉 중앙은행 측에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즉 일시적일 것이다.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즉 중앙은행이 자산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기사 이거는 결국에는 좀 관련된 기사인데 4월 29일쯤 좀 오래된 기사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자, 만약에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일시적이라는 현상 자체는요. 여러분들 10년물이 오히려 안정권에 들어서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자,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단기라고 하는 거는 1년이 있고 5년이 있고 자, 장기물 중심은 7년, 10년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일 파월 의장 말대로라면 자, 1년과 뭐 5년물이 오를 수는 있어도 적어도 장기물 중심은 안정권에 들어서야 된다라는 판단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즉 10년물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더 높아짐에 의미를 해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건 결국 신뢰도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의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수치가 오히려 안정권에 들어서는 게 아닌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전일이죠. 전일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줬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내일 발표되는 CPI죠. 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 나스닥은요 오히려 더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나스닥이 재차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 분명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즉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자,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거는 보통 농수산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 그다음에 모든 거를 포함한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근원 물가지수는 오히려 변동성이 심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뭐 원자재 아니면 옥수수 뭐 이런 농산물 제품들을 제외하고 나서 가격을 판단하는 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약 한 달 전이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파월 의장은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관련 기사는 뭐 이제 준비를 하진 못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 지금 최근 5일의 이 상품 시장에서도 오일이 최근 상승폭을 상당히 65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변동성이 심한 그런 상품목을 제외를 시키고 핵심 코어를 볼 것이다. 즉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내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오히려 예상치는 지금 3.6%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3월 대비 즉 전월 대비했을 때는 2.4% 수준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1%나 상승하는 지금 예상치가 기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오히려 더 부각되면서 오히려 이런 테이퍼링 언급 시기나 이런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기 좀 빠르게 올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나오면서 제기가 되면서 최근 나스닥이 좀 하락이 나왔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나스닥이 재차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잠시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물론 이제 매매는 동부증권 따로 뭐 이제 따로 매매를 할 거지만 제가 다른 차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지금 60분봉 차트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적으로 이제 파동 대비해가지고 얼마만큼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힘을 얼마나 보여줬는지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판단하는 그런 뭔가 분석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최근은 아니죠. 2021년 3월 5일 날짜에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저점 부근해가지고 12,200포인트까지 찍었는데 자,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엘리엇 파동이 만들어지죠. 여기서부터 1파입니다. 1파. 자, 그 다음에 눌림목 기준에서 2파가 나왔고요. 자, 3파까지는 쭉 올라갑니다. 고점이죠. 최근 14,064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자, 3파까지 조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4파. 자, 그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5파까지. 자,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 1파부터 5파까지 자, 눌림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기술적 판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5파까지는 나왔다라는 얘기고 자, 5파 다음에는 자, 조정 파동이 만들어져요. 자, 조정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A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B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파. 자, C파까지 엘리엇 파동의 이제는 최종 완성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C파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히려 이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나스닥이 지금이 오히려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히려 부진한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면 이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 자체도 다시금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엘리엇 파동, 즉 기술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점 포인트는 거의 나왔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조정대 비율로 봤을 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은요 13,150포인트부터 13,1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이제 근거에 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60분봉입니다. 60분봉. 지금 이 60분봉 관점에서 종가가 어디서 끝난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텐데 자, 지금 13,316포인트죠. 13,316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예요. 우리가 일봉상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저항을 받았던 자, 바로 이 부분이었죠. 자, 13,330부터 자, 여기서 이제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고 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기준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이후에 하락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자, 캔들을 보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13,330포인트와 13,300포인트. 이 시점을 저는 오늘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근처에서 저항값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내일
내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련돼 가지고 오히려 2차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중요 포인트를 잡아두시고 이 구간대에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는지 그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그때 가서 대응하시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자면 13,330포인트와 13,300포인트 지금 반등이 오고 있는 와중에 반등이 오고 있는 거는 결국엔 이 시점에서 13,300에 대한 결국 저항선을 한번 확인해 주려고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뭔가 시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 우려로 어제 전일 하락분이 크게 나왔지만 내일 발표될 내일은 확실하게 아직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확실히 발표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정확한 2차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내일 여러분들이 정확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은 13,310포인트 이 시점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 괜히 차트 남자라는 또 이 별명으로 돌아오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나스닥이 저점을 찍고 있지만 또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더 큰 저점을 찍을 영향은 없고 하지만 계속 주목해봐야 한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날카로운 분석으로 유명한 차트 남자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실전 투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로 실전 투자 의견 주시고요. 매도인지 매수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유튜브 반응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시장 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매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 마구마구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우치하 시라마님께서 매수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조금 어려운 이름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 박다블리님도 매수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또 백억 시연이님께서는 차남님 말씀하시는 거 신뢰가 가신다고 말씀 주셨네요. 아, 예. 오늘 신뢰만 주면 네. 안 될 텐데요. 예, 결과론적으로 네. 결과값이 좀 잘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일단은 고고님이 차트 남자님 골드도 비유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자 골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골드는요 1846달러 선 근처 자 고점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골드는요 다시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일단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이 매도에 대한 기회는 분명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국채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국채금리는 안정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최근 국채금리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1.5에서 1.6% 이 내외 수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어차피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고용 일자리 수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더뎌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채권 매입을 해주면서 즉 국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될 경우 국채금리는 앞으로 지금은 안정권에 들어섰다라는 판단이지만 자 1.6에서 오히려 2%까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관련이 있는 즉 국채와 가장 연관이 있는 골드의 방향성 결국에는 매도로 다시금 저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즉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스윙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온다라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채 금리 2%대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국채 금리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성질을 띠고 있는 이 골드 자체도 저도 큰 폭으로 결국에는 하락을 하겠다.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트레이딩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권을 이제 벗어나서 다시금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이 됐을 때는 그때 가서 저는 트레이딩 하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때 가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 짧게 수익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도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생일대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드의 간단한 비유는 자, 나중에 매도에 대한 기회가 분명 올 것이다. 그때 가서 트레이딩을 하셔라 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또 틈새로 골드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샵 0082로 참여 문자 기다리는 동안 룰 설명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실전 투자 100틱의 승부 트레이딩 룰을 안내하겠습니다. 투자 상품은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2계약까지 가능하며 손절과 익절은 50틱으로 한정합니다. 매수인지 매도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 마스터가 진행하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판단이 맞았을 땐 5만 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손실이 발생해도 마스터님의 개인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편하게 실전 투자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상승일지 하락일지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마스터님 아까 강조한 대로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계좌 맞으시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매수든지 매도든지 제가 이제 간단한 뷰를 통해서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지금 시점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의견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아주 당찬 말씀 들으셨고요. 여러분 시청자님 부담 갖지 말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샵 0082로 받아보는 문자, 이제 실전 투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청자님 문자 접수가 됐는데요. 7373님, 안녕하세요. 매수라고 의견 남겨주셨어요. 100억 시연이 올림, 너무 귀엽게 또 문자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지금 유튜브에서도 보고 계시나 봐요. 유튜브에도 보고 계시네요. 예. 네, 마스터님 지금 7373님이 매수라고 외쳐주셨는데 네, 지금 바로 가볼까요? 매수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네, 카운트가 있나요? 예. 바로 진입해보겠습니다. 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까지 매수 체결됐고요. 네. 지금 13,199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잠시 청산이 좀 잘못 나갔는데 자, 다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네, 빠르게 다시 진입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진입하도록 할게요. 자, 매수 의견 다시 남겨주셨고요. 13,204에 매수가 체결됐는데 네, 자, 지금 손절 체결됐나요? 포인트는 13,193포인트입니다. 네. 자, 익절 포인트는 앞으로 50틱 가면은 바로 청산이 나가는 거고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고 지금. 있네요.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13,204인데 익절 포인트는 13,218까지 올라와야 청산이 나가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마스터님 같아요. 혹시 일부러 자. 조금 늦게 누르신 거 아니에요? 지금 늦게 누른 건 타이밍이 좀 아닙니다. 좋은 것 여러분들. 같아요. 늦게 누른 건 아니고 네. 지금 다시금 상승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13,204포인트에 지금 평균 단가가 잡혀져 있는데 자, 일단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차트가, 지금 관점에서 네. 봤을 때 단기적인 추세는요. 매수에 대한 추세가 좀 더 유리하겠지만 지금 채널 단가는 이미 하단으로 좀 이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반등 포인트는 사실 약수익으로 좀 챙겨가시는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잘 올라주고 있어요. 지금 동시에 잘 올라주고 있고 13,218까지 올라와야 익절이 청산이 나가는 점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3,218입니다. 13,218. 앞으로 8포인트 정도 남았고 올라가고 좀 있어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어요. 대구 치원이님 지금 지켜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그렇지 라고 네, 잘 올라오고 남겨주셨어요. 있어요. 저도 좀 약간
저도 실전 매매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네. 살짝 저도 처음인지라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데 오늘 좀 처음인 만큼 좋은 결과로 나이스. 지금 바로 수익 실현이 말하는 맞습니다. 동시에 청산이 나갔습니다, 와. 여러분들. 매수 정말 축하드리고 네. 야 이거 정말 매수를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차트 남자님 시작이 정말 좋습니다, 마스터님. 자 지금 다음 이어서 의견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00억 시연이님 축하드리고요. 상품권 5만 원 확보하셨으니까요.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남자 마스터님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수익이 자, 나셨어요.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매수 채널은 이미 네. 하단으로 이탈됐다고 여러분들한테 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어느 정도 250에 대한 포인트 다시 갱신했을 때 매수에 대한 추세 자, 눌림목에서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밍은 좀 애매해요. 지금 관점에서 타이밍이 저는 애매하다는 시점인데 여러분들 시청자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지금 즉각적으로 좀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의견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유튜브에서도 아직까지 조금 매수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아, 여러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 좀 운이 상당히 좋았지만 지금 네. 채널 하단으로 이탈이 나온 부분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아, 다시 네. 매수 채널로 돌입을 했고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에요. 아, 역시 자, 근데 차트남- 일단은 좀 네. 지켜봐야 되겠죠. 의견이 좀 나왔나요, 지금? 네, 지금 계속 유튜브에서는 매수로 조금 기운 모습입니다. 아, 매수로 나왔나요? 지금 다 근데- 지금 네. 매수로 외쳐주고 아, 있네요. 못 먹어도 매수, 국내 증시를 위해서라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도 뭐 앞전에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관점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전일 하락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내일을 앞두고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나와줘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점 포인트가 많이 크게 좀 갱신을 했었죠. 13,060까지 내려왔었는데 빠르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은요, 오히려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유리하고 혹시 좀 문자 왔나요? 계속적으로 힘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매도 한번 물어보도록. 네. 지금 시청자님 문자 또 참여가 들어왔습니다. 네. 또 3463님 상승 갈게요라고 시크하게 문자를 주셨는데 네. 굉장히 단호하세요. 상승이면 자 매수겠죠, 여러분들. 자, 네. 매수 의견 받아들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3, 2, 1. 네, 진입해 주세요. 자, 13,244에 체결이 됐고요. 네. 지금 손절가는 오히려 좀 약간 조정이 됐는데 요거를 좀 조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가 지금 13,232로 맞춰지고 있고 자, 익절 포인트는 13,000 요것도 좀 잘 안 맞춰졌네요. 자, 13,257포인트 익절 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로 걸어놨고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다시 지금 내려가고 37까지 있네요. 좀 빠지고 있는데 손절 포인트는 13,232예요. 다시금 아무래도 지금 타이밍 자체가 좀 애매했었어요. 자, 손절가 아직 손절 안 치고 왔습니다. 어이구,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네. 230까지 내려오면 손절이에요. 아이고, 손절이 아쉽게도 나갔습니다. 손실 청산이 났는데 마스터님 첫 손실이세요. 예. 표정 관리 해주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네.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좀 했던지라 지금 손절이 좀 나갔었는데 근데 뭐 다시금 매수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앞으로 지금 추세 자체는 큰 폭으로 하락할지언정 추세 상승 계속적으로 좀 이어준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점은 오히려 눌림목에 대한 오히려 조정 시에 대한 매수 의견이 훨씬 더 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일단은 마스터님, 저는요 네. 지금 손실이 나갔지만 결국에 매수에 대한 의견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예. 초심을 매수에 대한 의견은 끝까지. 바꾸지 않을 것이고 네. 손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잠시 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봉 기점에서 봤을 때 13,150포인트와
13,210포인트. 지금 21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간대 매물대가 돌파되지 않는 한 저는 물론 이제 돌파가 한 번이라도 하락으로 좀 짧게나마 휩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휩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한 반등으로 매물대를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대로에 대한 추세적 상승은 당일 시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 자, 당일 시가까지는 13,316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좀 중요하다라는 판단인데 자, 다시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손절만 치고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저는 매수에 대한 의견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의견은 참조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기준대로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개인 계좌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준대로 제가 앞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고 기술적인 부분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매수 의견을 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매도에 대한 의견을 또 주실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분명 이 시장이라는 거는 정답이란 건 없어요. 정답이란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차트 남자님께서 맞선님께서 매수 의견을 알려주셨는데요. 하지만 판단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샵 0082로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실전 투자 참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신청 받아볼게요. 7080님, 이번에도 시크한 분이십니다. 실전 투자 매수라고 하셨네요. 매수 주셨나요? 네, 그러면 진입을 바로 해볼까요, 맞선님? 네, 카운트다운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3, 2, 1, 네, 가주시죠. 자, 체결됐습니다. 체결은 13,190포인트에 체결이 됐고 자꾸 손절 포인트가 네. 누적이 되네요. 어떻게 바로 내려가네요? 자, 손절 포인트는 13,178라인대까지고요. 네. 그다음에 익절 포인트는 지금 안 돼요. 크게 올라가요. 막 200포인트까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자, 네. 손절 좀 아슬아슬하게 안 당했습니다. 네. 지금 자, 줄넘기를 다시금 하는 반등 주고 기분인데. 있어요, 여러분들. 네. 아직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매물대까지는 왔어요. 매물대 185까지는 왔는데 자, 하단 지점인 15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손절이 나가지 않고 있고 현재 평균 단가가 190인데 78에 오면은 손절가가 나갑니다. 12포인트죠. 50티. 네.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손절이 나갔습니다. 어떡해요. 너무 아쉽습니다. 자, 사실 지금 정상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 매수 한번 이제 이익을 내고 네. 다시금 이제 두 번째로 매독으로 손절이 나갔는데 맞선님 자, 지금 코를 만지고 계세요. 지금 조정 포인트가 너무 크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아쉽습니다. 어차피 이 매물대 160 구간을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상승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매도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저한테 이제 반영을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자신 있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이 매수라고 하셨지만 또 언제 또 시장이 또 돌아갈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일단은 단지 이제 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순간만 딱 말씀해 주세요. 지금 순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매도에 대한 채널, 매도에 대한 매도. 채널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매도 관점에 훨씬 더 유리한데 사실 저는 트레이딩을 하실 때 좀 어느 정도 기다리는 그런 포인트를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손실이 나갔잖아요. 지금 방금 손실이 나갔는데 네. 지금 손실이 나갔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또 매도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사실 저랑은 좀 색깔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저점이 이탈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추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자, 저는 근데 일단은 스윙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의 의견 아직 계속 유지하겠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저점 이탈되는 부분까지만 지켜보신다라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샵 0082로 참여 신청 보내주시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참가 신청자로 넘어가 보면요. 1002
님이 매수한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자신감 다시 넘치는. 매수 주셨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매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일단은 매수 의견 받아들이겠고 네. 자, 지금 카운트다운 해볼까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3, 2, 1. 네, 바로 진입해 볼게요. 매수값 자, 매수 제시해주세요. 체결됐고요. 네. 매수는 13,175에 체결이 됐습니다. 손절가는 13,167에 걸려져 있고요. 약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익절 포인트는 지금 13,192까지 오면은 익절이 나가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5에서 10포인트면 40틱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손절 포인트만 좀 정정을 하도록 할게요. 13,160에 손절가가 맞춰지고 있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뭐 아무래도 이 150 매물대까지는 조금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 매물대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게 좀 순서상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금 한번 눌림이 내려왔다가 반등 올라오고 있어요. 네, 반등 올라오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오히려 확대돼서 좀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175입니다. 175에서 195 이상까지 올라오면은 익절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또 거의 안 돼요. 손실 정산이 났습니다. 마스터님 어떡해요. 오늘 지금 세 번이나 손절이 나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애매하죠. 사실 매물대. 자, 지금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아까 13,160가 13,210포인트 이 시점이 저는 중요한 매물대라고 생각을 했고 이 매물대 근처가 만약에 뚫리게 된다라면 다시금 13,065까지 저점 갱신할 가능성은 높지만 오히려 차트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다시금 매수 추세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있어요. 조금 더 매수를 한 번 더 도전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겠는데 네. 150 매물대 가장 중요한 매물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거 몇 번 진입까지 혹시 가능한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4번째 분이신데 앞으로 어떻게 속도가 어떻게 빨리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계속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분만 더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만 네. 다시 의견 지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매수라고 외쳐주셨는데 바로 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6641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실전 투자 참여 매수라고 또 담백하게 남겨주셨는데 바로 진입해 볼까요, 마스터님? 네, 바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왔어요. 자, 네. 카운트다운 가도록 지금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3, 2, 1. 네, 들어가겠습니다. 체결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매수값이 체결되자마자 다시금 반등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13,172에 체결이 됐고 현재 지금 10포인트 값까지 계산을 한다면 자, 13,159에 손절이 잡혀집니다. 네. 159고 지금 익절 포인트 보게 된다. 말하자마자 또 어이구. 야. 너무 한순간에 결정이 났어요. 자, 마스터님, 여러분들 오늘 한번 시장이 왜 이런가요? 계속적으로 손절이 나가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타이밍을 좀 잘 잡아봅시다. 타이밍. 마스터님. 자, 그러면 타이밍은 제가 일단은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 네.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 5분봉 종가 기준 마감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빠르게 좀 진행하진 않고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매물대 근처에서 지지 여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지지와 저항 여부는 사실 이 구간대, 즉 150이라든지 210 매물대라든지 이 구간에서 지지받을지 뭐 저항이 될지라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지지 여부를 꼭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매물대가 돌파 나왔다. 물론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동의를 하지만 이 매수 의견도 언제든지 스위칭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매수를 가져갈지언정 다시금 매물대 어느 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중요 포인트 내에서 하단으로 만약에
이 중요한 구간을 이탈이 돼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 의견을 과감히 버리시고 매도에 대한 즉 스위칭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오히려 지금 계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또 문자 신청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문자 신청 한번 받아보도록 오늘 할게요. 차트 남자미 오시고 굉장히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너무 좀 이제 명확하게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좀 약간 당황해서 말을 좀 더듬거리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 150은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자 문자가 한번 왔는데 매수 못 먹어도 고라고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정말 5959님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정도 끝에, 쯤이면 네. 사실 매도에 대한 의견도 한번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끝에 하트도 붙여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저 한번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넣어보자면 네. 자, 지금 11시 34분입니다. 35분까지 지켜봅시다. 35분. 네. 5분봉에 대한 종가 마감 형성봉만 지켜보고 나서 그러고 매수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 아시겠죠? 만큼 차트 남자 마스터님께서 많이 고려를 해주셔서 네. 타이밍을 딱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15초 정도 남았어요. 15초. 네, 15초가 남았고요. 15초 정도 남았고. 네. 자, 일단은 뭐 계속 손절이 나가는데 일단은 저는 뭐 매물대는 지켜줬으니까 150 매물대 만약에 종가로 마감을 했을 시 저는 매수에 대한 의견 바로 받아들이고 매수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금 준비되셨을까요? 한 15초가 지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네. 자 35분 됐고요. 여러분들 네. 자 종가 마감이 오히려 하단으로 좀 이탈이 나왔어요. 150과 168 부근에서 이탈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나요?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할게요. 타이밍 더 안 보셔도 되겠습니까? 좀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또 유튜브 채팅에서 판도라님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데?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판도라님 저희 계좌를 지켜줘서 역시 아주 시청자님의 감사합니다. 의견도. 번호가 위로 되신다고요? 지금 마지막 시청자님 번호가 5959셨거든요. 5959님. 네. 눈물 나지만 일단은 자 지금 한번 가볼까요, 자, 워스님? 지금 한번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3, 2, 1. 네, 들어갔습니다. 지금 매수 네. 체결이 됐고요. 현재 평균 단가는 13,158에 맞춰졌습니다. 자, 손절 포인트는요. 13,146포인트까지 손절을 걸어두고 네.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타이밍이 혹시 좋았을까요, 왓슨님? 제가 아까 종가 마감 완성하는 거지만 지금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이제 아직 보합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아직 손실 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열어두고 있지 않아요. 자, 반등 나오고 있어요. 네, 나왔습니다. 지금 박다블리님이 오늘 마스터님 치맥 대신 편의점 김밥 드시겠네라고 걱정해 주셨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뭐 1차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워요. 지금 단기적으로 21선에 대한 심리선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저항선을 조금 어느 정도 뚫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매수 채널 만들어진 부분에서 반등 나오고 있어요. 162까지. 네,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단기적인 매도 채널은 이미 하단으로 이탈이 나온 상태입니다. 오히려 반등에 대한 포인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0 매물대를 지켜주고 매도 채널을 상단으로 이탈이 됐을 시에 횡보 내지는 다시금 상승으로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할 수가 없네요. 다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이구. 지금 손절가 네. 거의 뭐 왔었는데 자, 아슬아슬하게 다시 손절을 안 돼요, 안 쳤어요. 마스터님. 자, 빨리 지금 응원해 주세요. 박스입니다, 박스. 안 돼요. 영차, 자, 여러분들 힘 영차. 좀 주십시오. 네, 유튜브에서도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응원을 하면 또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마스터님. 그런가요? 네. 자,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 네, 맞습니다. 14,000. 멋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인 만큼 정말 아쉽게 또 끝났어요. 손실이 나갔어요, 여러분들. 오늘 마스터님 그래도 한 번 저희 손익을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이익이 있었던 만큼 여러분도 계속 신청해 주시면은 또 마스터님 기분 좋게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쉽게 여기서 끝났지만 오늘 또 결과에 대해서 나스닥장 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제가 아까 5분봉에 대한 추세, 즉 5분봉 종가의 마감 캔들을 좀 보고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매물대 근처, 자, 일단 차트 보고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 드립니다. 자, 지금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매물대가 13,210부터 여기에 대해서 횡보를 많이 쳤던 구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5분봉 기점에서 이 저점 포인트 종가가 지금 13,158에 끝났었거든요. 근데 자, 지금 하단으로 지금 캔들이 어떻게 됐죠? 오히려 13,158을 이탈하는 캔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13,154의 종가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35분까지 지켜보자고 한 거는 이 매물대가 5분봉 기준상에서 종가를 만약에 갱신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매도에 대한 추세가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매수 의견을 받았지만 오히려 좀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부분이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앞으로 이런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오늘처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잘 받아들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더 좋은 수익으로 결과로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상승분이 좀 크게 나왔지만 이 상승분만큼에 대한 조정은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관점에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저점이 뚫리지 않는 한 물론 이제 매물대는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지만 저는 저점을 통해서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다시금 들어올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적인 대응, 단타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손절을 잡고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길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길게 볼 수 없고 수많은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러한 싸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판단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어요. 네, 대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든 매도든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 지금 관점에서 반등을 들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 자, 역헤드앤 숄더, 즉 매수에 대한 패턴이죠. 이런 매수에 대한 패턴으로 들어올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아쉽네요. 네, 저도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차트 남자 마스터님께서 아주 차트를 꼼꼼하게 분석해 주셔서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또 5일 분석도 마지막으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5일이요. 예, 5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지금 상황이 5일 상황이 65달러 선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제가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물가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저효과라는 거는 이 작년 대비 작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엔 오일이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었죠. 근데 이 마이너스 유가와 대비해서 이번 연도에서 봤을 때 20달러, 즉 플러스 20달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치보다 오히려 더 부풀려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효과를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저효과가 집중되는 달이 5월 달이에요. 5월 달. 5월 달이 상당히 집중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품 물가 시장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5일의 트레이딩은 좀 더 빠르게 뭔가 이제 2, 3월 달 중심에서 오히려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가 적극적으로 드리겠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다소 이제 상품 시장에 대한 뭔가 투자에 대한 그런 회피 심리가 좀 발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좀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큰 폭의 레인지를 두시고 62달러 선과 지금 63달러 선 이 부분에서 저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 차트적으로 점진적으로 우상향은 하고 있지만
자, 5일선은 이탈이 나온 상태예요. 단기적인 5일선이 이탈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단기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로 우리가 짧게 매수로 대응하면은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매도에 대한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매수로는 대응했을 때 손절을 두고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손실이 나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1선에 대한 이탈 부근입니다. 21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부근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 못해도 63달러 선까지는 이 꼬리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63.20달러 선 부근에서 매수에 대한 의견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관점은 트레이딩 할 때는 아니다. 즉 매수로 트레이딩 할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매수에 대한 대응은 결국 어느 정도 좀 레인지를 두시고 지금 64에서 20달러 선의 가격선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약 100틱에 대한 레인지 두시고 100틱 눌림목이 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는 손절값을 두시고 매수로 대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오늘 차트로 나스닥과 5일 시장까지 자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사나님 오늘 계좌 빵꾸 났지만 치킨 드세요. 보드람 치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나님 오늘 그래도 아쉽지만 기분 좋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나님과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TV 실전투자 백틱의 승부 차남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벌써 11시 방송이 마쳤는데요. 실전투자 백틱의 승부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투자 백틱의 승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